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엔 2.6%로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2.1%대 상승으로 일봉이 마감됐습니다. 어제 중요했던 이슈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펙 합의 이슈가 있습니다. 오펙 국가들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기존의 하루 40만 배럴 증산에서 64.8만 배럴 증산으로 증산량을 늘리는 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높아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였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증산을 하기에는 생산 설비가 부족해 실제로 실행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를 한 부분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증산에 첫 발을 디뎠고 더불어 사우디에서 러시아 공급 감소 분량만큼 더 증산할 수 있다는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다행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원유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든 물품에 원유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들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자차가 있다면 아마 기름값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는 공급이나 수요에 의해 가격이 심하게 움직이는 재화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고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유는 채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갑자기 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따라 세계 경제에 영향 또한 알 수 있으며 지금 같은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처음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코인을 장기 투자로 매달 얼마씩 가격 상관하지 않고 모아 가신다면 이런 경제, 매크로, 시황 부분들이 필요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이슈들 하나하나가 현재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저녁 9시 30분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입니다. 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보다 한참 하회한 128K를 기록했고 저번 4월 보고서에서 관련 업종들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고용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어제 발표되었던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면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9시 30분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은 큰 거 작은 거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 또한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CNBC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연준에선 향후 수차례 기준 금리를 50bp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며 9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인플레 지표가 개선하면 앞으로 차기 회의에서 비슷한 페이스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하고 2%라는 목표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연준은 지금의 물가를 무조건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이 선 반영이라고 하기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선 아직까진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로 테슬라 채용 중단 그리고 직원 10% 감축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또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느낌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상하이 지역 봉쇄가 해제가 됐는데 확진자 발생을 이유로 하루 만에 다시 일부 구역을 재봉쇄했습니다. 지역은 상하이 풍둥과 징안 지구이고 7건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이유로 2주 동안 다시 재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봉쇄가 해제됐다고 해도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최대 3시간 이상을 줄을 서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푸둥과 징안 지구처럼 재봉쇄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다시 한번 위험자산 시장에 큰 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그에 따른 실망 또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쇄를 해제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14일 동안
동안 재봉쇄했다는 것은 언제 또 풀릴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봉쇄가 해제된 다른 지역까지 추가 재봉쇄된다는 불안감으로 이 위험자산 시장 또한 타격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의 차트를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봉 기준으로 5일선과 21선 고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일봉 기준으로 5일선과 캔들 사이에 이격까지 벌어져 있어 어제만큼은 하락보단 단기 상승을 바라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말했던 30.4K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고용보고서 발표도 좋지 않게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채용 중단과 직원 10% 감축, 중국의 상하이 일부 지역 재봉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보단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시간봉 기준으로도 현재 추세를 깨고 다음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할 경우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은 웨이브입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차트로 봤을 땐 수렴 또한 거의 끝나가는 걸로 보이며, 이 추세 라인만 깨지 않고 지금 12,500원대 저항 라인만 깬다면 6월 1일 고점이었던 14,5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매수 시기는 12,500원 저항 라인을 깬 양봉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이 저항 부분이었던 12,500원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잡으면 손익비상 리스크 대비 14,500원까지 14% 이상의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꼭 이 추세 라인과 저항 라인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이다 보니 다음 영상은 화요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신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